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PE가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PE가 어떻게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이제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1위가 PE가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PE의 위상은 어떤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FEP 시험을 알고 이제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고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연히 들어왔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PE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한테 무턱대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은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걸 어떻게 대답해?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하면서 조금 제 경험을 또 녹여서 경험담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PE 홍보대사 같이 한국 기술사에서 상 줘야 되는데 나한테. 먼저 그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극단적인 소문들이 있는데 너무 과대 포장된 소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미국 기술사를 따면 그 미국 영주권 NIW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주권 그 영상들을 막 올리면서 그 영주권 영상에도 막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문들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출처가 있죠. 그 이주공사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으로 이제 이민하는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이주공사에서 보통 이제 미국 변호사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그 미국 기술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국 영주권 NIW를 신청하는 자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NIW는 내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 PE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최소한 한국에서 뭐 석사를 하시던지 좀 고학력자이시면서 PE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스템 분야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PE 라이센스가 절대로 그 NIW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사 학위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PE 라이센스를 가지고 NIW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일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대 포장하시는 또 출처나 이주공사 말고도 이제 PE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이제 학원 강사들이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PE를 사람들이 많이 따야지 도전을 해야지 학원이 유지되니까 그렇게 좀 더 좋게 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말을 하다 보면은 좀 더 과대 포장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PE만 있으면 막 미국 취업이 보장된 것 같고 해외 무대에서 이 PE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좀 걸러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극단적인 소문들 중에 좀 부정적인 것. PE 다 필요 없어. 미국 PE를 따도 정말 쓸데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인생에. 그리고 실제로 거의 쓰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인터넷에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은 댓글들 있잖아요. 거기 뭐 얼굴과 이름이 이제 익명이니까 막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미국에서 PE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실제로 많이 쓰이죠. 네, 미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쓰여요. 근데 분야마다 이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전혀 이 PE 라이센스가 쓰이지 않는 분야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몸담은 이런 에너지 분야나 엔지니어링 파트는 PE 라이센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PE를 따는 많은 이유들. PE를 왜 딸까요, 사람들이? 그 많은 이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미국 취업에 유리하니까, 그죠? 도전을 하시죠.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들 중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PE를 많이 도전하세요.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있으면은 나쁠 건 없죠. 무조건 좋죠. 예, 무조건 좋은데, 이제 간혹 좀 내가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PE 라이센스를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따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글로벌 해외 취업에 유리하다. 이 미국 PE가 해외 취업에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나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동남아, 중동,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딱 보니까는 국제기술사,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국제기술사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하게 브로드하게 미국의 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를 좀 더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과 FTA 제휴를 맺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은 캐나다, 멕시코 여기는 나프타 지역에 의해서, 북미 지역에 의해서 서로의 기술사 라이센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주랑 미국도 FTA를 맺어서 서로의 기술사, 그러니까 미국 기술사는 호주에 가서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호주 기술사로.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호주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주만 해당되는데요. 한국기술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서로 인정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터내셔널 국제 자격증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미국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성립이 되는 공식이고,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미국 라이센스를 딴다고 해서 나를 뭐 알아줄까? 내가 진급에 유리할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외 프로젝트가 이제 확 많아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국제화, 글로벌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회사 다닐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부터 영어 굉장히 중요시하고, 영어 성적 보고, 막 토익 스피킹 이런 게 또 기업들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더니 요즘엔 또 약간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이거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잘못이죠.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입버릇처럼 글로벌화에 국제화에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전혀 글로벌화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라이센스를 한국 국내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내 기업 입장에서 사실 북미에서 어떤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요. 좀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거의 중동이나 뭐 동남아죠. 그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이유랑 좀 연관이 되는데, 네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말이 되죠. 왜냐면은 한국 기술사를 따면은 보통의 한국 대기업들은 기술사 수당이라는 거를 줘요. 그래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이제 스탠다드한 금액이고, 이거 대기업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전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국제화를 이제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좀 붐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PE 라이센스도 기술사 수당에 같이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만원, 30만원 그렇게 주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알짜배기 수당인 거죠. 왜냐면은 이 PE 공부하는데 뭐 책값이랑 시험비랑 해서 한 내가 50만원에서 100만원 투자했다. 뭐 200만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200만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받으면은 1년이면 뽑지 않습니까? 1년이 뭐야? 한 6개월, 7개월이면 뽑죠. 그러니까는 공부해놓고 이제 평생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계속 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이 회사에서 수당도 받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또 해외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미국 PE니까 당연히 좀 더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좀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제 이제 단톡방에 많은 PE 분들이 계세요. 들어오셔서 이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분들은 이제 미국에 나오고 싶어 하셔서 저한테 정보를 이제 많이 제공을 받고, 저는 또 반대로 한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단톡방에. H사, S사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워낙 전문가시고, 저보다 뭐 경험도 많으시고, 나이도 많으신 분도 많고요. 이 회사들이 이 수당을 없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데가 S사 엔지니어링, 건설 이 정도 말고는 안 준다고요, 미국 라이센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최신 정보에 의하면은 S사 엔지니어링은 이제 한국 기술사는 30만원 수당을 주고요.
미국 기술사는 20만 원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사는 이제 좀 어려운 레벨이 있고 쉬운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등을 둬서 30만 원짜리 기술사가 있고 20만 원을 받는 기술사가 있는데, 미국 PE는 그 한국에 20만 원 받는 기술사랑 동등하게 이제 대우를 해줘서 2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들은 이제 뭐 건설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주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이거 조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많이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있다가 없어진 회사도 많고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뭐 말로만 국제화 글로벌화를 외쳐놓고 뭐 정작 웃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마추어 같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냥 관리직이죠. 관리직, 매니지먼트. 그 대기업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대기업 오래 다니시면은 그 기업을 나오는 순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진짜로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사랑 건설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나머지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회사에서 도면도 다 그려오고, 견적 이런 업무들도 하도급에서 견적 올리면은 그거 그냥 보고 검토만 하고 사인하고 그냥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와 엔지니어링은 구별 못한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들이 그걸 진짜 구별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래놓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엔지니어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떤 직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되게 웃긴 게, 그 옛날 100년 전에 일본 관료제에서, 일본 기업들에서 그대로 베껴서 답습한 거 아닙니까? 군대식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한국에. 전혀 이 엔지니어링 회사랑 업계와 맞지 않는 구조,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국제화도 안 되고, 경쟁력도 없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용이. 내가 볼 때는, 그 국내 건설 기업, 엔지니어링 회사들, 맨날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써, 지출을. 왜냐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몇 명이 붙어가지고 하도급 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대로 된 한 명의 엔지니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인건비, 인력 지출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네 주제에 뭘 그런 걸 판단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혹시 대기업 다니시는 높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불만 있으시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문제 투성이었는데, 20대 신입사원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더 그렇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좀 잘못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일단 당장에 눈앞에 이것만 살아남으려고, 그죠?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높은 텐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번째 이유는 진짜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PE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그 이유 때문에도 이제 많이들 따시죠. 일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면에 PE 도장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PE의 관리 감독 하에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PE를 따지 않으면 계속 이제 겉도는구나. 이 회사의 핵심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PE를 따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PE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중적인 라이센스이기도 하지만 또 쉽게는 딸 수 없거든요. 차차 계속 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비즈니스 시작할 때 PE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레지스터드 PE가 비즈니스 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열고 싶은데 내가 레지스터드 PE가 아니면은 그 PE를 고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엔지니어링 업계에 허가가 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링 회사로 등록이 돼야지 또 다른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확실하게, 제가 또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해봐서 잘 압니다.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떻게 시작을 할 때 이 PE 라이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봐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PE가 어떻게 PE가 쓰이는지를 좀 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